손해보지 않고 지혜롭게 거절하는 법.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한 여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동서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기 전 이미 알았습니다. 무슨 부탁일지를. 안녕하세요, 형님. 죄송한데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하루만요.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이번 주말은 오랜만에 남편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이번이 몇 번째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뒤에서 뭐라고 할까봐.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매번 그래?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야지.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고 거절할 수 있을까? 관계도 유지하면서 내 삶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입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거절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면 빌려주었고 누가 도와달라면 도왔습니다.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퇴직 후 통장을 정리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빌려준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돈들이었습니다. 그는 허탈했습니다. 착하게 산 대가가 이것인가 싶었습니다. 더 슬픈 것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피하거나 아예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한 것이 미덕이 아니라 손해였다는 것을. 그날부터 그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얼마 후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바로 빌려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네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삼촌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퇴직 후라 노후 자금을 건드릴 수가 없구나. 대신 다른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조카는 실망한 기색이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카는 나중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무리한 부탁을 했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삼촌의 솔직함이 오히려 좋았다고. 그는 그날 배웠습니다. 거절이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솔직한 거절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분명함입니다. 애매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5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절을 못하는 대신 애매하게 말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아마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그것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탁했고 결국 그녀는 떠밀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거절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안해. 그날은 안 돼. 미안한데 그건 어려워. 짧고 명확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가 차갑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삶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스트레스도 적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부탁했습니다. 모임 총무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생각해 볼게요 하고 결국 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요즘 제가 여유가 없어서 총무는 어려워요. 다른 분을 찾아보세요. 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었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배웠습니다. 분명한 거절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도 편하다는 것을, 애매한 대답은 상대방도 나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두 번째는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70 가까운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거절할 때 늘 긴 설명을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이유를 구구절절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를 말하면 말할수록 상대방은 그 이유를 깨려고 했습니다. 그날이 안 되면 다른 날은요. 그게 안 되면 이건 어때요? 이유를 하나하나 공략했습니다. 결국 그는 지쳐서 승낙하곤 했습니다. 거절하려다가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결국 하게 되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유를 너무 많이 말해. 짧게 말하고 끝내. 상대방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마.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 보았습니다. 며칠 후 지인이 부탁을 했습니다. 주말에 이사를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미안하네. 그날 손주를 봐야 하거든. 며느리가 일이 있어서 말이야. 내가 안 보면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그래. 정말 미안하네. 하지만 이번에는 짧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그날은 약속이 있어서 어렵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인이 물었습니다. 무슨 약속인데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약속이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인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안도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배웠습니다. 거절할 때는 짧게 말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세 번째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절하면 냉정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늘 승낙했고 늘 지쳤습니다. 어느 날 직장 후배가 부탁을 했습니다. 주말에 아이 돌봐주실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주말은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거절하기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해보았습니다. 주말은 제가 쉬어야 해서 어려워요. 대신 평일 저녁에 한두 시간 정도는 가능해요. 아니면 아이 돌봄 서비스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후배는 이해한다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받아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웠습니다. 거절하면서도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이 방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은 어렵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이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무성의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려워서 거절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네 번째는 시간을 두고 답하는 것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즉답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바로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조언했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그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할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보았습니다. 며칠 후 지인이 부탁을 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와서 차분히 생각했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가? 그 시간에 다른 일은 없나? 가면 즐거울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그는 연락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날은 어려울 것 같네. 미안하네. 지인은 아쉬워하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홀가분했습니다. 즉답했다면 후회했을 텐데 생각할 시간을 가져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절할 때도 죄책감이 덜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습관을 바꿨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바로 답하지 않고 시간을 두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충동적으로 승낙하지 않았고 진짜 할 수 있는 일인지 판단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거절할 때도 죄책감이 덜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5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부탁은 들어주고 어떤 부탁은 거절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고민했고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만의 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종이에 적어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 돈 빌려주기는 안 됩니다. 주말 저녁은 가족 시간입니다. 한 달에 모임은 2번까지만 참석합니다. 자녀 문제에는 조언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신기하게도 기준이 생기니 결정이 쉬워졌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기준에 맞으면 들어주고 맞지 않으면 거절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가 부탁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모임에